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시 자원봉사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 자원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해서 전 시간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원봉사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완적, 보충적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적 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제도가 있고 어떤 시책이 있지만 그것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라고 하죠. 인간미가 있는 나라라고 하죠. 이런 정과 인간미와 정서적 안정을 결국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에게 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가서 한 거는 뭐냐면요. 말벗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이 젊은 그 학생이 와서 어른하고 대화를 해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되게 생기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도 보람이 있고 또 그 어르신도 되게 활력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원봉사자 역할은 또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교량적, 조정적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제도와 주민이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살고 있는 지역마다 대상마다 욕구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욕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모르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장애, 환경, 여건상 이용 불가능할 때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각종 어, 정보지 발행이나 상담기관 이용이나 매스컴의 이용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선구적 개척자적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하면 뭐가 다양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전문화에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화의 개척 또 개발을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구적 개척자의 역할을 자원봉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평가적 비판적 역할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어떤 제도와 행정과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와 건설적인 비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형식적이지는 않은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행정이 임상 현장에 적절한가, 이 프로그램이 이 대상자에게 적합한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결국은 이 자원봉사 대상자에게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거를 보완과 비판의 역할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시키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할은 무슨 역할일까요? 교육적 역할입니다. 자, 결국은 어,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게 되고 또 자격이 있는 복지 시민을 양성하고 육성해서 보다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에 참여시키고 또 상호 협동하고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런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원봉사 센터를 한번 가보신 적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제가 자원봉사 센터에서 운영위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가 뭔지 교육을 시키고 결국은 이들이 또 교육을 받아서 학교에 나가서 또 자원봉사를 학생들에게 하고 이러면서 이런 교육적 역할을 통해서 복지 시민으로서 이들이 좀 양성될 수 있고 의식이 달라질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의 역할을 보셨는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자세가 참 중요하겠죠. 자원봉사자는 혹시 여러분들 자원봉사를 해보신 경우와 또 내가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아본 경우가 있다면 가장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체감도가 가장 저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봤더니 이렇더라. 또 내가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아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번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는 여러분 자원봉사를 이제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관심 있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자원봉사라고 해서 가서 막 청소하고 뭐 화단에 물 주고 이것만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접기를 잘한다. 그러면 가서 그 대상자와 함께 종이접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가서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일부터 또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뭐 요리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본인이 그래야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임할 수 있고요. 또 흥미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컴퓨터를 수집하고 또 수리도 하고 그래서 그 컴퓨터를 갖고 사회복지시설에 제공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컴퓨터를 가르쳐 드린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한테 방역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하기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인이 방역 관련 사업을 하니까 사회복지기관 열악한 기관에 가서 방역을 해주고 또 또 팀을 짜서 뭐 정기적으로 방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흥미 있는 것, 잘하는 것 이것부터 일단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일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일감은요 정말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기만 하다면 자신의 생활 근거지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 선택하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일감의 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해서 적시에 개입할 수 있고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해야만 지속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 있는 장애인 복귀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의미 있는 자원봉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큰 것만 추구하지 말고
또 꼭 어, 지원을 받는 시설만이 아니라 또 미지원 받는 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가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대체로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의로 활동에 임하지만 간혹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 자신의 생각대로 활동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주연은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원봉사자의 생각과 방식대로 활동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설명과 납득이 없이 행하는 것은 진정한 자원봉사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대상자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원봉사는 결코 동정적인 자선 활동이 아니고 또 우월감의 반대적인 표현인 동정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성이 실리지 않는 자원봉사는 그 크기만큼의 상처를 줄 수 있고 때로는 대상자를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칭찬받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주위에서 칭찬해 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자원봉사를 할 때마다 칭찬을 기대하는 이런 타성에 젖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아름다운 자원봉사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길게 하는데 가늘고 길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자원봉사도 있지만 대개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자원봉사가 훨씬 서로에게 효과적인 자원봉사입니다. 인생은 굵고 짧게 살더라도 자원봉사는 가급적 오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계 형성을 하잖아요. 너무 자주 바뀌어요. 자원봉사 선생님이. 그러면 서로에게 불편감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처음에 관계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오해가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점차 신뢰를 쌓고 또 원만한 활동이 생기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늘고 길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사회적 그 응답관계, 약속관계라고 합니다. 약속은 뭐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약속을 못 지킬 경우는 꼭 사전에 최소한 뭐 하루 이틀 전이라도 꼭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변경한다든가 또 약속을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알려드린다든가 이래서 신뢰감을 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인 걸 알면서도 인사치레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감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헤어질 때 인사말로 아쉬운 감정에서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약속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의 한계를 그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필요한 인원수, 시간, 능력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활동의 한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간혹 활동의 한계가 불분명해서 상호 간의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조정자가 없을 경우에 활동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을 기록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를 했지만 자원봉사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거는 어떤 거고 돌아볼 건 반성할 건 어떤 건지 이것들을 자료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자료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기록하고 점검하고 적용해 보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관여하는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질적으로 효과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정보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 학교에서 만났는데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분도 장애인 시설에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전문적으로 배워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러 오셔서 그들에게 전문적인 자원봉사로 접목을 시키고 자원봉사를 관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회복지를 2년 동안 공부했던 그런 학우님이 계십니다. 노년이 되게 낍니다. 노년기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때 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 참석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은 더 전문가가 돼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원봉사는 물질적,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의 자기 과시적인 활동으로 보는 경우가 예전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는 삶의 풍요로움과 만족감과 나눔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 해주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든가 종사자에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그런 거에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과 직장의 이해를 얻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는 본의 아니게 가족이나 직장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할 일을 잘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직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기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오래 하다 보면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서로에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원봉사 기관의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됐다면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 중에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꼭 뭐예요? 비밀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비밀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는 개인정보 동의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알아야 될 건 몰라야 될 걸 너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막 말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말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대고 또 어떤 법적인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원봉사가 갖추어야 될 그런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원봉사의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가 뭐예요? 해준다 라는 생각과 특권의식, 자기중심적인 자원봉사자, 자신은 단순히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강요하는 자기 방식대로 강요하고 또 선의를 강요하고 불쌍하게 보고 비판적이고 협박하는 이런 자원봉사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자세 그리고 자원봉사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